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정이랑 사랑니 발치, 미백, 턱관절 이렇게 기타 치료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교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장님들마다 워낙에 하시는 어떤 스킬이 다르시고 차팅 하시는 방법도 워낙에 다르셔가지고 표준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비보험과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정해진 형식이 없이 원장님들이 좀 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는 차팅은 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를 아시면 차트를 봤을 때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교정이 사실 2년이나 3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좀 긴 기간의 치료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거 역시도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제가 당장 대답할 수 있는 건 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은 다음으로 넘겨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작할 때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정치료는 치과에서는 올소 돈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약어로 해서 올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제 올소라고 되어 있으면 교정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치과에서 보통 교정을 하는 치과도 있고 안 하는 치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담하는 사람이 치아 교정을 알면 아무래도 그 상담의 폭이 엄청 넓어지는 것 같아요. 교정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상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이 나아요? 아니면은 라미네이트가 나아요? 했을 때 그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가 어려울 수 있고 어떤 교정 치료 중인 환자가 우리 병원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교정의 좀 전 과정을 좀 파악을 하면서 자신 있는 교정 역시도 자신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교합이란 거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교합이라는 거는 치아가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물리는 걸 말하죠. 근데 이제 교정에 있어서는 정성교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치아뿐만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거랑 심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적합한 상태를 정상교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 이렇게 안무 있죠. 이 코와 입과 이런 모양이 조화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아만 잘 물린다고 해서 정상교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 모습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양쪽이 대칭하는가 또한 물론 당연히 교합은 위아래가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치아의 정상 교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치아는 위치아랑 아래치아가요. 이렇게 절구처럼 딱 물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윗니가 이렇게 아랫니를 덮고 있죠. 근데 안쪽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앞니 같은 경우는 아랫니를 1mm에서 2mm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는 치아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윗니랑 아랫니가 맞닿아서 우리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앞니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자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앞니, 전치 중에서도 견치 있죠. 3번 치아. 이 견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견치는 음식을 씹은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역할을 해요. 찢는 역할을 해요. 찢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 그 견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견치는 이 음식물을 우리가 씹을 때 턱을 이렇게 아래 턱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 앞에서 막아주지가 않으면 우리가 소가 염을 먹듯이 막 어디까지 이렇게 턱이 움직여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견치나 앞니가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저희가 턱을 움직이는 폭이 턱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견치는 그걸 가이드해주는 역할이라 그래서 가이드 치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또 어금니 안쪽 그러니까 물리는 걸 보시면요 기가 막히게 위아래가 잘 맞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치아는 바로 6번 치아.
요거를 이제 6살에 난다 그래서 6세구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치아의 교합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 6번 치아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 요 앞에 교두라고 하는데 이쪽이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랑 아래 어금니 중간 가운데가 요렇게 맞아 떨어져야 어금니 교합이 잘 맞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금니가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6번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교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치아의 각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치아의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치축이 있을 거예요. 적정한 각도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위에는 그래도 치축이 모양을 떠나서 치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마우스라서 이렇게 치축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아래 2를 보시면요, 1번은 이렇게 옆쪽으로 가 있고 2번은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치축이 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정상교합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처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치축이 적당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 치축을 보고도 이게 정상교합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교합면에서 볼 때 어떻게 이제 이 앞궁에 있는 치아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말발굽처럼 U자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정을 한 후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치아 라인이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죠.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요 교합은 지금 되게 정상적인 교합이구나 이렇게 교합면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교합이라는 건 뭐냐? 교합이 정상이 아닌 그런 형태를 말하죠. 부정교합.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교합면에서 볼 때 말발굽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 범위에서 앞니가 지금 튀어나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정교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에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오시는 게 바로 치아 총생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글이 있고 옆에 영어가 있죠. 그런데 치과에서 특히 교정과는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크라우딩이라고 딱 했을 때 무슨 말이구나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막 치아 총생, 치간이게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사실상 거의 안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것들 몰라도 이거는 정말 영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아 총생, 그러니까 치아가 삐뚤빼뚤 이렇게 난 거 있죠? 그런 치열이 삐뚤빼뚤 된 거를 바로 크라우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치간이개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레진 치료나 이렇게 앞니 벌어졌을 때 왜 우리 다이아스테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정과에서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스페이싱이라고 얘기해요. 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합이 아까 우리 정상적인 건 윗니가 아랫니를 1, 2mm 정도 덮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건 덮고 있고 어떤 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를 교차교합, 크로스 돼서 바이트 된다 그래서 크로스 바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상악이, 윗턱이 지금 아래로 쑥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바로 상악 전돌이라고 얘기하고요. 맥실라리 프로트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면 치아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뭘 앞니로 씹을 수가 없겠죠. 네.
사실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살짝만 이제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앞니로 이제 그 냉면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개방교합이에요. 오픈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과개교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 많이 덮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딥하게 덮고 있다 그래서 딥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반대로 아래턱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맨디블라 프로트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 교합까지 이렇게 한 7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혼재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교정에서는 이걸 모르면은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부정교합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후방적인 그 분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제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교합의 분류 방식을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요, 여러분. 치과에서는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래스 3 환자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환자가 왔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클래스 1 환자 같은 경우에는 턱이나 이 뒤쪽에 어금니 교합이 이상은 없지만 그 치아의 형태와 위치가 이상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6번 치아, 6번 6세구치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 치아가 물리는 거는 정상인데 제대로 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치아들이 클라우딩, 총생된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어금니는 제대로 물리는데 막 스페이싱이 있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골격에는 이상이 없는데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클래스 1 부정교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상악이 하악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악이 앞으로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상악은 가만히 있는데 하악이 뒤로 후퇴한 경우가 있겠죠. 또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 있겠죠. 상악은 앞으로 나가고 하악은 뒤로 후퇴하고 이러면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겉에서 봤을 때는 돌출입, 입이 튀어나오거나 턱이 작아 보이는 무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 사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고 모르셔도 좋은데 디비전 1, 디비전 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클래스 2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디비전 1은요. 앞니 쪽에 봤을 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제가 뒤에서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클래스 2는 이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윗니가 이렇게 전방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옥니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디비전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상급 부정교합은 반대예요. 2급은 윗턱이 나가 있었지만 상급은 어때요? 아래턱이 나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상악이 뒤로 후퇴해 있거나 아니면 하악이 앞으로 나가 있거나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어때요? 이건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주걱턱인 경우에는 부정교합 클래스 3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겉에서 봤을 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턱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입을 벌려서 딱 봤을 때 이거 여러분 뭐라 그랬죠? 클라우딩. 이거는 여러분 오른쪽은 스페이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돌출입과 무턱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어때요? 앞쪽에 턱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래턱은 쑥 들어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코의 각도를 봤을 때 위에 정상적인 이렇게 각도와 여기의 각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예각이라 그러죠. 90도 이내. 더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2급 부정교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면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옥니.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3 사진 보시면 턱이 이렇게 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턱이 이렇게 나가 있죠. 그런데 이 클래스 3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치과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상악 턱이 조금 발달이 덜 돼가지고 상악을 좀 확장시키고 이렇게 앞쪽으로 치아가 나온 거를 약간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개선이 된다, 그 정도면은 치과에서 그냥 어떤 외과적인 수술 대학병원에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도 이제 가능해요. 사실 뭐 이걸 두 가지 수술도 하고 교정도 하는 치과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치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외과 턱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리퍼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거나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고요. 혹시 여러분 그 렛미인 보셨나요? 렛미인? 거기서 그 골격성 3급 부종교합,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면은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 되게 유명하시죠? 여러분 이분 보셨어요? 허예은 님이라고 상당히 턱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보시면 정말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나왔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치아는 같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위도 나오고 아래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치아는 거의 잘 안 물린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악 수술, 그러니까 상악도 수술하고 하악도 수술하고 또 치아도 맞추고 또 보니까 라미네이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상급 이제 부정교합 중에서도 골격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는 전후방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직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케이스긴 한데, 수직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깊게 물리는 과계교합이 있고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개방교합, 오픈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2나 뭐 수직적 교합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는 수준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부정교합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꼭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정교합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치아 우식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치아가 삐뚤빼뚤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윗니랑 아랫니랑 이렇게 잘 물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요, 자정작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닿았을 때 뭐 뭔가 이렇게 씹잖아요. 그러면은 치아도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아랫니가 없이 윗니만 이렇게 혼자 있거나 잘 안 닿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치아 교환면을 딱 보면은 되게 막 치석도 많이 껴있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치아는 아무래도 치아 의식증이 더 잘 생기겠죠. 또 이게 잘 안 닦이다 보니까 당연히 치주 질환 더 생길 거고요. 발음 이상한 경우도 많아요. 특히 오픈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발음이 세요. 피읍, 시읒 이런 발음이 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신다거나 연예인 쪽, 이렇게 방송 쪽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이 세는 경우에는 꼭 이제 다른 걸 떠나서 발음 때문이라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잘 씹히지가 않기 때문에 내장 기관,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질환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한 오른쪽 잘 씹히고 왼쪽 잘 안 씹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오른쪽만 많이 씹기 때문에 얼굴 비대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대칭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하진 않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 저는 오른쪽이 더 잘 씹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거 먹을 때는 저도 모르게 자꾸 오른쪽을 씹다 보니까 근육이 오른쪽이 더 이제 발달해 있어서 항상 사진 찍을 때 보면 여기가 더 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얼굴 비대칭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또 우리 한쪽으로만 씹게 되잖아요. 그럼 턱관절이 아픈 상황이 오게 돼요. 턱관절도 양쪽이 균형하게 씹어줘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턱관절이 아파서 왔을 때 교합을 들여다보면 안 맞는다 이러면은 반대로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